자, 이제 두 분의 또 기업 봐야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기업 어떻게 준비됐는지 먼저 정리됩니다.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골프존, 정경민 차장은 하이브 이렇게 정해오셨네요. 골프존부터 먼저 또 시간 관계상 들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저 위치? 네, 괜찮다고 봅니다. 가는 종목이 가잖아요. 차장님도 그렇죠. 지금 오늘 하이브 가는 종목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이 이제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프존을 오늘 저는 준비를 좀 해왔고요. 네. 지난주에 아프리카 TV를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 16만 원대였거든요. 20만 원 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지금 22만 원까지 일주일 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골프존도 아프리카 TV처럼 이제 그런 궤적을 좀 따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왔고요. 물론 네. 주가는 강하게 조금 발산이 되기는 했어요. 차트를 먼저 조금 보면은 어저께 이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이틀 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뭐 실적 발표하고 뭐 이런저런 기대감들이 이제 한꺼번에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좀 솟구치긴 했는데 그 전에 한 4개월 가까이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뭐 차익 매물들도 충분히 좀 소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손바뀜도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올라오긴 했으나 뭐 한 16만 원대 정도 근처에서 약하게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면 충분히 한번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다. 3분기 때 영업이익이 372억. 그야말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실적이 조금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훨씬 좀 웃도는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좀 발표를 좀 했고요. 당구장, PC방, 뭐 사실 저희 세대는 이제 당구장, PC방을 워낙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 세대의 이제 트렌드는 그 골프존 같은 이런 스크린 골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최근에 골프 이 열풍이 불다 보니까 MZ세대가 이제 주도하는 이 스크린 골프 시장의 어떤 열풍, 이게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커리어 하이, 뭐 사상 최고 실적을 계속해서 경신을 좀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성장 엔진이 바로 이제 중국 포함한 해외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상반기 때 1분기, 2분기 다 합쳐가지고 중국 매출이 겨우 이제 한 40억 정도였는데 3분기에만 중국 매출이 한 65억 정도 지금 기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아주 가파르게 해외 매출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도쯤 되면은 해외 쪽 매출로도 순이익이 보탬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될 거라고 보고요. 요렇게 이제 유사하게 중국이라든지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야말로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사례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기업들, 물론 뭐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약간 뭐 좀 부침이 좀 있긴 하지만 주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 그야말로 해외 매출들이 이제 급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닥에 뭐 2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16만 원까지 뭐 8배 가까이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과거에 인바디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헬스장 가면은 그 체지방 측정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매출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한 거. 그때가 이제 2014년, 15년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닥 대비해서 거의 20배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성장주들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골프존도 물론 지금까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으나 해외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 사실 뭐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 4배 정도 지금 상승을 한 거고 올해 평균적인 연초 대비 주가 대비하면은 한 2배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 정도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 거고 실적이 뭐 매년 이제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지금 나온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제 막 시가총액이 1조 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네. 그런 상황이라면 가치를 따져보더라도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전혀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올라왔으면 어영부영 이제 상승을 하면 또 20만 원 앞자리가 좀 바뀌는 20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골프 산업의 성장은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좀 잠재되어 있던 수요들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골프 관련 매출들 뭐 의류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실 골프장이 이제 가을이 이제 성수기였는데 부킹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잖아요. 네. 겨울이 되면 이제 골프장 자체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밖에서 이제 골프를 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스크린 골프장으로 또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도 성수기가 도래한다는 게 뭐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위드 코로나 수혜주도 될 수 있고 또 최근에 NFT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네. 카카오 게임주도 이제 자회사 카카오 이제 VX가 이제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지금 뭐 스크린 골프 사업하고 NFT 결합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모든 트렌드가 결국은 다 뭐 게임, 뭐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이 다
NFT하고 지금 결합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골프존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16만 원 정도 매수 가격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단기 조정이 조금 들어오면 16만 원 아래에서 뭐 편안하게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20만 원, 손절 가격은 14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골프의 일가격이 있는 정경민 차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가견까지는 아니고 좋아는 합니다. 싱글. 아유, 네. 골프전 뭐 제가 거기 쓴 돈 추가 합치면 좀, 좀 작은 차 하나 살 정도는 돈을 추가 쓴 좀 것 움직였는데 같아요. 괜찮을까요? 예, 저는 이제 좀 현실화되는 것 같고요. 동조? 네, 반대가 아니라? 동의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딱히 없어요 지금. 네.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이 골프 여행이 오픈되기 전까지는 지금 어닝이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자꾸 싸움을 부시려고 그러세요, 네. 지금? 골프존이 움직이면 골프존 뉴딘 홀딩스 뭐 지주사도 조금 움직일까? 그렇죠. 원래 이제 본업을 하는 회사가 이제 먼저 가면 네. 뭐 지주사들도 우리가 좀 따라간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일단은 골프존 쪽으로 좀 더 저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사실상 이제 의류 골프웨어 관련된 종목들 뭐 코엘 패션이라든지 크리스 FNC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이제 움직일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이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우르르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골프존 쪽에 좀 집중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골프 산업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조금 이따가 이제 뭐 후속주로 또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강한 기업이 더 강하다 이 주제니까 뭐 네.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주 이벤트 없다고 네, 했죠? 이번 주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NBA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이브 들어봐야 되겠는데 골프존 하이브 아주 오늘 뭐 신선하지는 않아요. 사실 네. 뭐 새로운 걸 찾는다는 게 그리고 둘 다 역사적 고점에 있는 그리고 네, 그렇죠. 네, 네. 뭐 저 위치에서 괜찮을까? 이게 손이 안 나갈 텐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손이 김영 매니저의 나가게 말처럼 해드릴게요. 네. 손이 나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정말 들어봅시다. 네, 뭐 하이브 뭐 요즘 보니까 어제 저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아미코인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아미코인. 하이브 홈페이지에 공식적인 건가? 전혀 상관없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아미코인과 그렇죠. 그 오징어 게임 예, 코인처럼 전혀 상관. 뭐 오징어 게임 곧 먹튀. 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먹튀. 역시 이제 K-팝 하면 하이브, 하이브 하면 K-팝이죠. 제가 10월 15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하이브를. 그때 이제 뭐 슬쩍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원래 이제 제가 좀 NFT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하려고 그랬는데 모 경제지가 40분 전에 터뜨려서 그 우리는 아니 우리가 우리가 아닙니다. 네. 조금 어쨌든 뭐 암호화폐 연동, 뭐 메타버스 진출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 토큰 그 non fungible 토큰의 이 핵심은 희소성에 있습니다. 희소성에 있고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돈을 쓸 수 있는가 이게 좀 핵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토큰은 이제 하나하나의 그런 이제 내용과 가치가 다르다라는 점이 기존 일반 그런 코인과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BTS를 비롯한 다양한 이제 소속사 아티스트를 또 다양한 컨텐츠로 또 희소성 있는 토큰화로 이제 거의 이 팬덤이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약간 거의 종교를 넘어서는 급이에요. 코인은 종교다라고 아니 팬덤이. 팬덤이 예, 거의 이제 코인은 종교다라고 아침에 제레미 다이먼 뭐 맞을 수도 있어요. CEO가 네. 얘기해서 그게 또 생각이 났어요. 그 정도의 그런 신념과 어떤 신앙을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팬덤의 마케팅의 또 경매 이런 것들이 이런 토큰하고 연동이 되면 그 파괴력은 뭐 누구도 가본 적은 없으니까 지금 위메이드가 잘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 토큰이 어떻고 게임이 어떻고 뭐 그게 아니라 게임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유저가 몰려들고 그게 이렇게 좀 파급 효과를 좀 나타내는데 어찌 보면 이게 땅 짚고 헤엄치기인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는 어렵습니다. 예, 하여튼. 생산적인 일이라고 꼭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예전엔 그 뭐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각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뭐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 뭐 어디 가서 알바하느니 게임 하겠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흐름이 가니까 인정은 그렇죠. 하겠는데, 네. 뭐 분명히 또 뭔가 근데 뭐 네. 살펴보면 왜 하이브가 지금 이제 이런
토큰 그 두나부와의 협업을 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입대를 앞둔 이제 BTS의 활동의 중단기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때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서트, 팬미팅 그리고 NFT를 이용한 한정판 굿즈 여기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공백기를 조금 그렇죠. 메우려고 예, 예. 전환기 또 그렇죠. 새로운 또 뭐 컨텐츠들이 나오기 전에 그렇죠. 다음 주에 제가 아까 일발장전에 SBI 인베스트먼트를 네.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음 주 들어오는 디어유 디어유. 예, 예. 저도 이게 이게 팬덤 문화층이 글로벌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BTS도 지금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위버스라는 위버스 하이브의 위버스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무슨 굿즈를 사면 뭐 리워드를 뭘 받아가지고 그걸로 뭘 참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내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이 아이돌과 뭐 그런 소통을 하나 예, 봐요. 그렇죠. 돈 내고? 그리고 이 원래 이제 그 팬미팅을 할 때 그게 이제 왜뭐 500만 원, 600만 원씩 CD를 사냐면 거기에 이제 팬미팅에 갈 수 있는 티켓이 랜덤하게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토큰화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제 화보집이나 정말 그 한정적인 음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토큰화해서 한정적인 디지털 자산화해서 만약에 이제 그 팬덤, 아미 팬덤한테 이런 뭐 경매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지금 뭐 CD 찍어내고 화보 찍어내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좀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라는 이제 추측이 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좀 많이 좀 말씀드렸는데 뭐 두나무와의 협업 그리고 뭐 저는 4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5천억으로 지금 뭐 시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좀 나왔죠. 그런 네. 것들을 좀 생각하면 이게 지금 게임 뭐 죽어라 해가지고 아이템 사고 광물 캐고 이거보다는 파괴력이 훨씬 더 저는 클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그전에는 제가 이 한 40만 원 정도 목표가를 봤는데 저는 한 50만 원 정도까지 좀 목표 가격을 일단 일차적으로 올려도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NFT가 얼만큼 먹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진짜 앞 자릿수가 바뀔 수도 있는 뭐 수준까지 왜냐면 뭐 옛날 NC소프트 뭐 20만 원, 30만 원 했을 때 외국계 레포트 뭐 게임 오버 뭐 이런 거 나오고도 그랬어요. 근데 네. 어쨌든 100만 원까지 갔었던 그런 전례가 있듯이 뭐 하이브가 그러지 못하리라는 법도 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좀 역사적인 고점에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긴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연기금 또 기관들의 그런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뭐 저는 어느 정도 이런 기대치를 충분히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뭐 매수세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시면 하락하는 날마다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좀 저는 좀 매매할 때 좀 참고하실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브 오늘 무슨 일정이 있던데 실적 버전 예, 그거 하고 향후 계획 발표도 있고. NFT 그렇습니다. 관련된 네. 오늘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두나무의 네. 지분 투자 하여튼 하이브 청사진이 과연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하이브보다는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 낫잖아요. 우리 기술 투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그 정도 20조 밸류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갔다면 지금 네. 우리 기술 투자의 지분율이 뭐 8%좀 8%, 넘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네. 네, 그렇죠. 지금 시총 비교해 보면 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